여쭤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 수사관이죠. 네,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료가 자유한국당으로 갔는데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설명 보겠습니다. 오늘 당으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민간인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그리고 고건 전 총리의 장남 보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이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그리고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또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중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또 그 밖에 진보 교수 전성인에 대한 또 교수 사찰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경원 원내대표였고요. 아마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노트북에 그 일람표 목록을 찍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연일 논란입니다. 네.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어디까지가 민간인 사찰이냐? 네.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청와대 규정에 나와 있어요. 간단해요. 네.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네.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척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 있는 자가 감찰 대상이거든요. 네. 여기 벗어나면 다 청와대 규정에 나와 있어요. 간단해요. 네.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네.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척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 있는 자가 감찰 대상이거든요. 네. 여기 벗어나면 다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는 거죠. 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규정상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벗어난 예를 들어 정두원 전 의원을 사찰하면 그 민간인 사찰로 네. 불법인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두원 전 의원을 일상적인 그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행정고시가 몇 회고 최근에 일식집을 짓고 있고 근데 최근에 어디서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했다더라 이런 동양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아까 말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들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네. 또 민간인 활용, 네.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거를 이제 채집? 민간인 네. 사찰이라고 비밀리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네, 그게 중요하군요. 또 미행이나 네. 탐문이라는 이제 혹은 방법을 도청이라든지 예, 불법적인 편법적인 방법으로.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해서 한국당이 밝힌 그 김태우 수사관의 목록 중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컨대 코리아나 호텔 사장 여기 이제 조선일보와 관련이 있죠. 배우자 자살 관련 첩보라든지 자산관리공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라든지 이런 보고를 했는데 지난해 7월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특감반이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되기도 전에 갖고 온 거여서 또 이런 첩보들 계속 보고하길래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 불순물이라는 표현도 했었죠 얼마 전에. 또 볼까요? 조선일보가 청와대의 홍석현 회장 외환관리법 위반 보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한 내용을 보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첩보를 올 8월인데 또 조선일보가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를 취재 중이다, 그러니까 보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찌라시 올리지 마라. 이거 너가 과기부 감사관 자리 가려고 면피용 보고서 작성한 거 아니냐 이랬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또 예를 들어 여권 진보 진영의 사람들에 대한 보고도 있습니다. 고삼석 방통위 위원이 김현미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든지 이거는 뭐 청와대에서 이런 첩보는 당연히 받아들였고 민정수석까지 보고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더 있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분 있는 사업가가 부정청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올 2월에. 네. 이거는 이런 건 과기부 감사관실에 이첩해가지고 과연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보자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는.
자, 청와대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것도 없고 특히 야당 인사, 지금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에 대한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이런 사찰도 없었는데 미행도 없었고 도청도 없었는데 이게 사찰이냐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네. 그게 이 사람 주장은 위에서 지시했다는 건이 여러 건이 있으니까 서로 네. 말이 엇갈리는 거죠. 그리고 설령 개인의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그게 윗선에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를 받았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설령 그게 개인 일탈 행위에서 끝나다 하더라도 네. 그걸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네. 관리자가. 그거는 아마 네.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예, 겁니다. 예. 뭐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청와대가 썼지만 어쨌든 지금 청와대가 뽑은 검찰에서 뽑은 수사관 한 명이 지금 이 사단을 내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인 사찰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네. 저는 명백하다고 보는데. 민간인 사찰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네. 저는 명백하다고 보는데요. 명백하다고 보시죠. 예.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도 없고 미행을 했거나 탐문을 아니, 탐문을 했을 수 있죠. 그 내용을 네. 파악하려면 지속적으로 그걸 관찰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하여간 대상에서 일단 첫 번째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는 사이에 정청래 전 의원이 도착하셨는데, 네, 저희가 왜 늦으셨는지 말씀드렸어요. 네. 말 나온 김에 저 뜻하지 않게 택시 기사분들의 집회를 대규모 집회를 보셨죠? 지금 차에서 내려서 네, 1km를 뛰어서 왔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하여튼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민간인 사찰 문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네. 혼자 하시는 게 더 좋으셨어요? 아니면... 아니 둘이 있어요. 혼자 아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사찰, 민간인 사찰이 어디까지냐 청와대 직제 규정이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정돈 의원님은 어디까지가 민간인 사찰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여쭤봤었습니다. 일각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정부의 박관천 전 경정이 그때 행정관이었죠. 행정관이 올린 이른바 십상십함은 아시죠? 네. 정윤의 문고리 3인방과 만나 뭐 매주 동양보고를 듣는다. 거기 뭐 10명이 모이고 뭐 최순실이 권력 서열 1위다라는 보고를 내서 뭐 언론이 뒤집어졌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내용과 그때와 똑같다 이런 거죠. 그때도 청와대는 묵살했고 이 보고를 한 사람을 영리다 해서 내치고 심지어 구속까지 시켰는데 지금도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정청래 의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 네. 경계를 칼로 무자로 나누기는 좀 어렵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찰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무슨 부정비리가 있다. 근데 민간인하고 또 연루가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아니 그 민간인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에 말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청와대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고위공직자 비리를 포착해서 네. 첩보를 받고 하다 보니까 감찰하다 보니까 민간인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중단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것이 무슨 사적으로 뭘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보고하고 예를 들면 그 필요하다면 검찰서 이첩을 하면 네. 그 과정이 투명하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제 뭐 마치 뭔가를 감추는 듯한 뭐 그리고 또 청와대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나름대로 경계를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 정권 사례도 있고. 네. 그런 그래서 것도 있고 일부는 또 민정수석까지 보고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조치가 된 것도 있고. 민정수석까지 보고된 것은 저는 합법적으로 봐요. 네. 근데 그 중간에 뭐 예를 들면 감찰반장 이런 걸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말이 맞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 선에 넘어갈 수도 있고 경계가 애매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라 이겁니다. 부메랑이라 이겁니다. 왜요? 이 정부는 그동안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무자비하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7월에 세월호 사건 때 기무사가 거기 개입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수사해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다 이재수 사령관이 자살했는데 기무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애매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죽음까지 몰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스스로 이제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세월호 기무사는 네. 그것은 기무사라는 게 군 감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민간인 사찰한 게 맞고 당원고까지 막 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명백하게 그것은 뭐
뭐 무슨 논란의 여지도 없고 그건 불법이죠. 기준이 여기 달라지면 아니, 그건 여기 달라지면 아니, 그건 아니죠. 그것은 군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네. 것은 불법이죠. 이재수 사령관 건을 떠나서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일부에서는 적폐청산의 원심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렇게 적폐청산을 워낙 깊숙이 하다 보니까 청와대가 제시하는 도덕적 잣대가 너무 구체적이 됐고 너무 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그 잣대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인데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칼로 물베기로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네. 규정을 자세하게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밑에 특감반원이 어떤 걸 보고했을 때 이런 것은 우리가 감찰 대상이 아니다. 네. 보고하지 마라. 뭐 이렇게 또 지시가 내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권 전 정권 때는 이런 것은 사찰하지 말아라 지시 내려갔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지금 나오는 것은 확실히 이전 정부보다는 좀 좋아졌다 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요? 네. 박관천 행정관 그래픽 한번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네. 요 질문 한 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다르다고 봅니까? 지난 정부의 박관천 행정관의 십상시 문건 파동과 지금 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이 의혹 제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예를 들면 우윤근 주로대사라든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뭐 이런 분들은 어쨌든 공직자잖아요. 네. 국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어쨌든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자인데 예를 들어서 저거는 진위 여부랑 관계없이 네. 예를 들어 저런 첩보가 있으면 뭐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민간 자체는 아니죠. 네. 그런데 청와대 특감반이라는 것은 청와대 관계자 네. 주로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직무 범위를 좀 벗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청와대가 입 닫아라 하고 쫓아내버린 사건이라서 같은 맥락이다라는 게 이제 야권의 주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저 김태우 수사관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과 관계된 이런 뭐 수사 사항을 알아보거나 이런 거면 알아보는 것 자체가 청와대 특감반 알아보는 것 자체가 또 그 특감반의 지인이다. 그러면 사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네. 무언의 압력이 되는 거죠. 그런 비위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원내복귀 조치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저렇게 말 잘하는 정천 의원이 조금 이렇게 명쾌하지가 않게 아니, 대답을 명쾌하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윤근이나 이강래 경우는 다 감찰 대상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덮었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니까 박관천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느끼기를 그때랑 이거랑 좀 비슷하다. 뭔가 덮으려고 그런다. 네. 뭐 방어하는 게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그걸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대접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정윤회, 최순실 그 문건에 이렇게 나왔고 영린이다 네. 뭐 이런 정도 나올 정도로 사실 무서운 사람들을 건드렸잖아요. 근데 이 김태우 수사관에 나오는 의혹 제기는 사실 뭐 쉽게 말해 무서운 사람들은 잘 등장 안 해요. 야권에 뭐 특히 뭐 정부를 반대하는 야권 인사라든지. 네. 그래서 저는 심재철 의원의 기재부 자료 유출 건도 보면 처음에 국민들이 심재철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관심을 갖다가 큰 게 없고 자꾸만 6만 원짜리, 7만 원짜리 나오니까 오히려 여론이 좀 바뀌는 형세였었거든요. 이번 건도 큰 게 없다. 그러면 청와대가 지난번 네. 신재철 건처럼 대응을 했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우왕좌왕했어요. 육급수사관에 대해서 비서실장, 홍보수석, 민정수석 다 동원돼가지고 대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건 그런 게 있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실수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대응해라.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동안 어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응을 네.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한 셈이 돼버렸죠. 네. 왜 그랬냐 말이죠. 왜 이렇게 당황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CG에서 나간 것 같은데 네. 청 특감반 대상이 행정부나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 네. 공공기관 단체 등 임원, 네. 그리고 대통령 친족이나 특수관계자, 네. 뭐 범위가 사실 특수관계에 있는 것도 참 애매모호긴 하지만 어쨌든 대상이 되는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특감반으로서는
정도는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막 제보들도 올라오고 막 민원도 올라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걸 추려서 이제 특감반이 어쨌든 특별 감찰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은 허위라든가 이것은 그 사람이 억울한 사연이라든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있던 것이 그냥 세상에 폭로됨으로써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청와대에서 계속 밝히고 있듯이 어쨌든 우리는 민간인 사찰은 하지 않았다. 그 네. DNA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표하면 할수록 또 야당에서 물고 늘어져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임종석 실장 조국 뭐 고발하겠다고 자유한국당 그러는데 진위 여부를 떠나서 팩트 여부를 떠나서 일단 고발 들막이 가면 결국 진실 게임으로 가요.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청와대거든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정동영 저 대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DJ 때 온노비 사건 보는 것 예. 같다. 그때 그러니까 작은 일을 키웠다 뭐 그런 뜻인 것 그때 같아요. 온노비 사건 뭐 최순영 그 회장 부인이 뭐 옷 사서 그 검찰 수사 좀 막아보려고 막 검찰총장 부인한테 온노비 결국은 뭐 특검까지 가고 그랬지만 큰 건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도 되는. 어떤 간에 지금 미꾸라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청와대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을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미꾸라지가 대통령께 누를 끼쳤으면 그 수석은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수석은 버티고 있어요. 이게 이러니까 일이 커지는 거죠. 잘못하면 책임을 지고 나가야지 일이 커지는 조국 거예요. 민정수석이 네. 만약에 사퇴를 한다. 네. 자기사퇴 정도는 뭐 지난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 봐라.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물러나지 괜히 물러났겠어? 네. 그래서 의혹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러나더라도 지금 시점은 아닌 거다. 그래서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수습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날 때가 되면 나중에 물러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다 잦아들고 나서. 그러니까 네. 지금 정동원 의원님 주장처럼 만약에 조국 수석이 물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당이 잘했어 그러고 그만둘 것 같아요? 의혹 제기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청와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김의겸 대변인도 이제 출입 기자 중에 자꾸 이게 왜 6급 수사관인데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서 그동안 대응을 하느냐 이게 급에 맞느냐 그랬더니 김의겸 대변인이 급에 안 맞는다 나무라지만 마시고 언론도 좀 급에 맞는 기사를 써달라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급에 맞는 기사를 써달라 하기 전에 급에 안 맞는 대응을 했던 사람이 네. 그걸 잘못을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네. 이번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여부가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거고 네. 저는 그것보다도 더 걱정되는 게 이 김태우 건 말고 딴 건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에 저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이 결국은 불명예 퇴진할 것이다라고 저는 거의 뭐 확신을 그 해요. 맥락 뒤에는 지금 정부가 과거 네. 정부를 그랬으면 좋겠다 탈탈- 이 망상이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너무 엉성해요. 일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네. 싶은데 급 얘기는 누구나 다 물론 6급, 7급 공무원의 급은 있지만 네. 사람의 인격이 급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 공식 브리핑에서 한 말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직급은 물론 있겠지만 급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그렇게 아름다운 용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최고 관심이죠. 저희도 이재명 지사 언급하면 바로 시청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제 분양원가 공개 관련해서 토론자의 한 명으로 참석했는데요. 잠깐 화면이 있나요? 어제 국회를 찾아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경기도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그러니까 배구종군 선언하고 처음 나온 겁니다. 네. 참석자들과 밝은 얼굴로 대화도 나누고 취재진들이 당연히 몰렸는데 국회에 오신 네. 건데 혹시 지도부와 좀 얘기 나누시는 거 있나요? 최근에 정책적인 거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돼서 뭐 수술실 CCTV 반드시 의무화하자라든지 분양가 공개도 있지만 아파트 후분양제 이렇게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 많은 정책들로 해서 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네. 이재명 정청래 사건은 의원님은 가급적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달라.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럴 리가 있네. 네. 이재명 사건은 어쨌든 수면하에 가라앉고 있는 중인데 이분이 배구종군 한다고까지 말한 마당에 언론이 뻔히 달라붙을 줄 알면서도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굉장히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당분간 자숙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해로운 행위를 한 거죠.
뭐 정도원 의원께서 말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 그러면 주택 시장에 아마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04년도 제가 초선 국회의원 될 때 17대 국회 때 당시 네. 열린우리당에서 분양 원가 공개를 공약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못했죠, 그것은. 그래서 분양 원가가 공개된다. 그러면 집값은 당연히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분양 원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맺었던 일종의 이렇게 카르텔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저항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집을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로서는 집값이 네. 좀 내려가니까 상당히 환호를 하겠죠. 이제 그런 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도지사도 아니다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 원가는 공개돼야 된다. 네. 그럼 그동안에 어둠 속에서 있었던 질서 이런 것이 많이 깨질 것이고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 드린 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잘 분양 원가 답변했죠 공개, 내가. 네. 분양 원가 공개는 지금도 공공택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가 아마 이 건도 크게 물론 기소는 안 됐지만요.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와의 스캔들을 갑자기 또 고소를 취하했어요. 경찰 조사 때 기억하시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그거 잠깐 들어볼까요? 이미 그 시기는 놓치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씨가 이런 사태를 자처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제 자신도 비참합니다.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 있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네, 증거는 정말 넘칩니다. 네.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부선 씨가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고요. 지난 16일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갑자기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혼내준다고 조사받았는데 고통스러운 지난 세월 떠올리는 게 구차스럽고 다 내려놓고 싶다. 또 그러면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난감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큰 위기는 넘겼다. 선방했죠. 선방했다고 보십니다. 예, 그럼요. 네. 그 많은 사건을 다 어쨌든 중요한 사건, 여배우 사건하고 해경궁 김씨 사건이 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꺼버렸잖아요. 대단한 거죠. 해경궁 김씨 사건은 뭐 예, 기소도 근데 안 됐으니까요. 김부선 씨는 어쨌든 정황은 제가 봐도 명확해 보이는데 네.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저렇게 돼버린 건 좀 안 됐어요. 본인은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 얼굴이에요. 네. 점이 원래 63개가 있었어요. 그거 없앴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좀 오버했나요? 그래도 다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전 뺀 거는 다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공영방송이라 점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기는 넘겼다고 보세요? 이재명은 때릴수록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이제 아직 지금 기소된 사건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네. 녹록치만은 않아요 지금. 네. 그리고 만약에 특히 그 중에 형님 강제 입원 의혹은 기소가 됐고 또 그것이 많은- 만약에 유죄가 되면 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선거 토론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허위 사실 유포가 또 자동으로 또 붙게 돼요. 네. 그래서 형님 강제 입원 그 부분을 유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 텐데 네. 지금도 뭐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사직을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위기는 넘겼고 선방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100만 원을 넘기느냐 그게 달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 그게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선거 때 얘기했던 글쎄요. 그것이 이제 선거법에 또 그러니까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0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여쭤보고 아슬아슬하죠. 네, 뭐 법리적인 거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고요. 열흘간의 단식 끝내고 건강에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단식 중단을 후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경계투기에서 이상 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과연 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이 잘한 일인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5당 합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는 정도의 합의였다느니 우리나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다느니 하는 엉뚱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 자신의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선거구제 개편이 쉽지 않아진 것 같고 지금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거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난번 여야 합의는 네, 사실 단식을 풀기 위한 여야 합작 쇼였어요. 일종의 대국민 사개극이죠. 그거 합의도 아닌 합의를 한 거예요.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죠. 하나만한 합의를 했는데 또 그걸 기회로 또 두 분이서 단식을 풀고 그 뭐 다 쇼를 한 걸로 보이죠, 저는. 손학규 대표 입장으로는 마치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닭 쫓던 게 만덕산 쳐다보는 꼴이 됐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당한 거예요, 저거는. 네. 합의문을 보면 저거 합의문이 아니에요. 검토할 것을 합의한다, 적극 추진한다. 이거는요, 정치권에서는요,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마치 빠져나갈 때 출구 전략으로 쓰는 듯한 그런 네. 합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 말이 그 합의문 자체로는 맞는 말이에요. 검토할 것을 합의했잖아요. 근데 저걸 가지고 단식을 푸는 경우도 참 순진한 거죠. 아니 당한 건 맞는데 당한 사람도 당한 걸 알고 당했을 수도 있어요. 손학규 그런 대표를 거예요? 말씀하시는 네. 거고요. 네, 네, 당한 사람도 당한 걸 알고 당했을 수도 있어요. 손학규 그런 대표를 거예요? 말씀하시는 네. 거고요. 네, 네, 뭐 그거는 단식의 출구 조사라고 그렇게 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합의를 주도한 건 민주당인데 남의 일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니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 합의 사항을 저는 보고서 네. 사실 경악했어요. 이걸 가지고 단식을 푼 것도 좀 제가 이렇게 이상했을 뿐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라 마지막으로 시간 네. 때문에. 네. 누가 봐도 정도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이렇게 구체적인 합의가 아닌데 네. 단식 풀기 위해서 서둘러 합의안이 나왔.